안녕하세요. 라온교육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약술논술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짧아서 쉽다인데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약술논술은 문제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보통 15문제 안팎인데요. 일반 논술은 문제 수는 적고 지문이 문제가 긴 구조라면 약술 논술은 문제 수는 오히려 더 많지만 대신에 하나하나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금방 풀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실제로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짧은 문제일수록 조건을 빠뜨리기도 쉽고 실수 하나하나가 바로 점수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짧으니까 금방 준비된다인데요. 문제가 짧다 보니까 조금만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문제가 짧을수록 빠르고 정확히 읽어내야 되고 계산도 실수가 없어야 되죠. 준비 기간이 짧아도 되는 시험이 아니라 준비 방식이 정교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세 번째, 기출만 풀면 된다 또는 EBS 교재만 풀면 된다입니다. 물론 둘 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많이 푸는 것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왜 여기서 이런 풀이가 나왔는지, 국어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답인지,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지, 어디서 실수가 나기 쉬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기출도 EBS도 다 했는데 실력이 안 느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푼 거로 끝난 거겠죠. 네 번째 오해는 수능 못하면 약술논술도 끝이다인데요. 이 말도 되게 많이 들어요. 수능 수학을 완전히 놓은 상태라면 약술논술도 당연히 쉽지 않은 건 맞겠죠. 하지만 수능을 아주 잘해야만 약술논술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약술논술도 수능도 물론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건 맞지만 개념에 대한 이해, 문제 해석, 정확도 이런 거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정시 공부하면서 약술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약술논술은 운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말은 보통 결과만 보고 나오죠.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보면 운처럼 보이고 준비를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정직한 시험입니다. 운이라기보다는 실수 관리의 시험이라는 말이 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리해보면 약술논술은 문제나 답이 짧아서 쉬운 시험도 아니고 금방 끝내는 시험도 아니고 기출이나 EBS만 그냥 풀면 되는 시험도 아닙니다. 수능을 못한다고 무조건 불리한 시험도 아니고 운에 맡기는 시험도 아니죠. 짧은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풀어내느냐를 보는 시험입니다. 오해를 가지고 시작하면 준비도 반드시 어긋나실 거예요.